그렇습니까?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AI 내과학 기반 뉴로피드백 훈련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뇌과학 분야 측정하고 조절에서 오늘은 조절 분야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떤 뇌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뇌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 벤백, 그 다음에 D2, 포고 트레인 프로그램이 우리 뇌신경망, 뇌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 수능이라든가 시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일단 국어 영역, 언어 영역 기출 문제를 갖고 이 기출문제를 풀 때 어떤 뇌 영역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참여하게 되는 뇌 영역을 어떻게 엠백이나 D2 아니면 우리 뉴로하모니 뉴로헬스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가 뇌를 측정한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공부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처음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요 뇌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주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초에 몇 번의 진동, 예, 헤르츠가 나오는지에서 5살 때는 6헤르츠 이하, 10살 때는 1초에 8번 뛰는 리듬이 나오고 15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9에서 11헤르츠 정도의 그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 얼마나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꺼낼 수 있느냐. 정보 처리랑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는 8Hz가 나와야 하는데 10살 때 6Hz가 나오게 되면 너무 느리죠. 그럼 느린 아이들이 보통 경계선 지능화라든가 발달 장애라든가 지적 장애, 언어 장애 이런 게 좀 의심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10살 이하인데 9회르츠 나오면 보통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15에서 45세 정도 봤을 때 9, 10, 11이 나오는데 요 가장 빠른 리듬 우리가 배경대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눈을 딱 감고 안정된 상태에서 알파파가 어느 정도 세기로 잘 나오는지 했을 때 주파수가 8, 9면 더 알파라고 합니다. 낮은 알파. 근데 10, 11이면은 고알파. 그중에 11Hz가 눈을 딱 감았을 때 가장 높이 나오는 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원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의 뇌파를 측정했을 때 보통 10Hz나 11Hz가 나옵니다. 네. 11Hz 나오는 친구가 가장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 1호를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한번 딱 색깔을 넣어서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처럼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나오게 되고 상위권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나오게 되고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좌측 뇌고 이쪽이 우측 뇌가 되겠죠. 좌측 뇌와 우측 뇌가 모양이 일단은 일치를 해야 합니다.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예를 들면 너무 좌측으로 이렇게 세기가 높게 나오게 되면 너무 이성적이고 그렇죠? 분석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직관적인 문제는 풀 수가 없죠. 예를 들면은 어떤 인물의 정서라든가 인물의 어떤 인물의 행동, 태도를 분석할 때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서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 빨강색이 분홍색이 이제 두 개가 뚝 있고 IQ 150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부분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Q 한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은 그냥 들으면 암기가 되는 친구들이라 보시면 돼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밑에 요 상위권 학생의 뇌활동 리듬은 요 붉은 기둥이 두 개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몸을 움직일 때나 눈을 감을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예, 눈을 감았을 때. 요 녹색도 느린 뇌파죠. 예, 세타파라고 하는 예, 머리가 멍할 때나든가 예, 졸릴 때 나온 뇌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지 능력, 특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가 들어올 때 이 IQ 150 학생의 뇌활동 리듬보다는 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 네. 그리고 요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뇌활동 리듬을 보니까 네, 아예 그냥 빨갛죠. 그래서 이 뇌파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눈은 뜨고 있지만 자고 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죠. 네. 이걸 상행적주의라고 하는데 감각, 소리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네. 어떻게 뇌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뇌가 자고 있기 때문에 이 자고 있는 뇌를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예,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요 밑에 쪽이 집중력 부분입니다. 집중력 부분은 이렇게 파랗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떠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앉아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뇌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책을 본다거나 뭐 수업의 질을 바꾼다거나 방해를 시킨다 해도 안 됩니다. 즉 뇌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를 두 번째 뇌로 바꿔주는데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루에 15분 정도면 가능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15분, 20분,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20분 정도, 중학생들은 뭐 25분, 30분, 네,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런 뇌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상위권 학생 뇌에서 IQ 150으로 끌어올리는 프로그램은 이따가 보여드릴 예, 코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 예, 제가 명했습니다. 코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IQ 150까지 어쩌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인지라든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능력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보면은 이 친구가 스트레스가 좀 많구나. 수면 부족은 뭐 괜찮고 인지 기능은 보통이고 주의 산만은 괜찮고 자기 조절 능력은 나쁘구나를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브레인 코션스에서 뇌 기능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보면 수면 상태가 나쁘구나. 뇌가 피곤하기 때문에 얘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겠구나. 정서가 너무 우측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들뜰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구나. 행동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우측이 강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겠구나. 이걸 한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현재 공부를 못하는 이유, 여기만 봐도 수면, 밤새도록 게임을 한다든가,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죠. 이것부터 잡아야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예 이걸 모르면 그냥 아이는 눈은 뜨고 있고 수업 시간에 강사의 눈을 보고 겪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과 뇌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왜 그렇게 실력이 안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2022년도 사례를 갖고 왔는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 상담을 했는데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과목당 20점 정도 최하 수준이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수업 이해가 되지 못하고 학원을 보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게임을 밤 늦게까지 해서 수면 부족 현상이 있고 휴대폰을 찾아내서 게임을 밤새도록 합니다.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아래를 자주 뱉고 휴지를 입에 대고 있습니다. 사교성이 떨어지면서 친구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대폰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아내는 집중력은 상당히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의 뇌파를 딱 보니까 네. 휴식이 11점, 주의력이 25점, 집중력이 21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친구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죠. 뇌가 피곤하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합니까? 뇌를 안정시키는 훈련, 휴식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3개월 정도 훈련했더니 휴식 주의 집중력이 조절 지수가 30, 30, 28 되면서 뇌 컨디션이 57점에서 88점 되면서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부를 하면 훈련 전에 비해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잘 되고 수학은 80점, 영어는 70점, 게임을 조금 적게 하게 됐고 발에 베는 횟수도 적어졌고 훈련 3개월 전 단순 평형 답부 상태를 보이다가 3개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쭉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브레인 지수도 좋아져서 자기조절 지수가 100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인 분석, 네, 주관적인 설문지라든가 주관적인 상담,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불가능하다. 뇌는 뇌파는 속일 수 없다. 예, 과학적으로 특정해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서 그 문제 있는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뇌파는 네, 영재고등학교 과학부 1등 뇌파입니다. 좌뇌 우뇌가 동시에 이렇게 가고 있고 수면 뇌파가 쭉 가라앉으면서 눈을 딱 감았을 때 이쪽에 11Hz가 나오게 됩니다. 네. 델타파가 없죠. 8 이하로 돼 있습니다. 0에서 4까지가 델타파인데 8 이하. 뇌 피로가 거의 없고 수면에 전혀 자극 없이 깨어있는 상태고 세타파도 완전히 또 줄어들고 있죠. 과잉, 감성, 산만함이 없고 주의력이 매우 안정입니다. 알파파가 눈을 감으니까 여기서 쭉 올라가서 11Hz 피크를 딱 보이고 있습니다. 뇌가 이완되면서 집중이 가능한 학습의 최적 상태의 뇌입니다. 베타파 쭉 줄어들고 있고요. 긴장 불안이 없고 편안하면서 생산적 사고가 가능하다. 인지 점수가 11회 에 30점, 33점대 나오고 있고 수면은 네, 약간 큰 문제 없고요. 요 뇌가 서울대 가는 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11Hz 알파파의 황금 대역으로 이완 상태면서 고도로 집중이 가능한 뇌 상태다. 학습, 시험, 암기, 창의 사고에 모두 적합한 뇌파입니다. 좌뇌 11Hz 4.13 마이크로볼트, 우뇌 11Hz 4.20 마이크로볼트에서 좌뇌 안정된 집중, 논리 사고가 유지되고 우뇌니까 창의력이나 정서 쪽 안정이 우수하다. 그다음 좌우뇌 동시성, 좌측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우측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거의 똑같다 해서 거의 완전한 좌우뇌 균형 상태. 그래서 작업 기억력, 문제 해결력, 언어적 사고, 수의적 판단력이 동시에 최상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정서지능 보시면 좌뇌 우뇌가 동시에 예, 점수가 이렇게 높이 있고요. 뇌 균형 98점, 좌우 연결, 상관성 81, 일관성 86에서 좌우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특히 정서 지수, 이게 내가 힘들어도 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상위권 학습자의 미래 역량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인지력은 성적을 만들고 정서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을 이끌고 영향력을 확장시킨다 해서 이렇게 인지 능력도 좋고 정서 능력도 좋다면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미래 리더일 가능성이 있다. 네. 계속 완벽한 뇌파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 연결이 이렇게 잘 된 분들은 창의적이고 포용성이 있는 뇌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첫 번째는 뭐부터 만들어주자. 뇌부터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키자입니다. 네. 그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일단 학원이나 어떤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뇌파의 역할은 뭘까? 첫 번째, 학생의 겉모습, 앉아있는 시간, 문제풀이의 양만 보고 판단하고 있죠. 뇌파를 보면 아이가 실제로 몰입하고 있는지 아니면 멍하게 시간만 때우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즉각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 개인별 맞춤 전략. 지능이 높아도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불안도가 높아 시험 실수가 잦은 아이 등 뇌파 유형에 따라 학습 부진의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엉뚱한 처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두뇌의 기초 체력 강화. 아무리 좋은 강의도 받아들이는 뇌가 아부화 상태거나 졸린 상태라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습 전에 뇌파를 안정시키고 수용 능력이 극대화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네. 뇌파 관리의 구체적 장점입니다. 학습의 효율 및 성적 향상, 집중력의 질적 변화. 예를 들어서 학원에 왔다. 먼저 뇌파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SML파와 저베타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짧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기억이 오래 남도록 효율적 뇌로 바뀌고 메타인지, 자신의 집중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돼서 스스로 공부하는 네, 자기 교탁습 능력을 기하학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멘탈 관리, 정서 관리가 되고 시험 불안 해소까지. 네. 어떻게 시험 불안이 해소되냐? 시험 불안이 결국 전두엽이거든요. 완화 전두엽. 그다음에 대상회. 이쪽에서 벙벙거리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또한 정교한 문제 풀 때 하나하나 정말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정신력, 주의력, 집중력이 필요한데 이걸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쪽입니다. 네. 그다음 학부모 신뢰도 그냥 아이가 열심히 공부 안 한다 이런 주관적 말 대신에 현재 우리 아이의 뇌가 휴식 모드에 머물러 있어서 학성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교육 브랜드로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올해 한 해는 이제 100개 정도 센터, 교육센터 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학원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넣어서 이렇게 뇌파와 조치하는 학원이 이제 100개가 넘었죠. 네. 점점 이제 소문이 나면서 아마 올 5월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 알 그런 교육회사하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핵심, 뇌의 통로를 넓히는 것이 먼저다.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네. 이 방법이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뇌의 발달 과정인데 태어났을 때 3개월 됐을 때 1년 된 뇌입니다. 보통 이 검으로 찍혀 있는 뇌 세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가지처럼 신경망이 많아지고 두꺼워지면서 점점 이렇게 색깔들이 검은색으로 짙어가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뇌 세포보다 이 신경망의 발달에 더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신경망 발달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발달시키는 훈련이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 훈련을 대학생들이 한 12명, 13.5주 동안 40회 했을 때 백질과 회색질의 체적이 증가했다. 이것은 신경망이 발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제 이 세포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세포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가지를 뻗어서 연결망을 넓히는 과정.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훈련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훈련하게 되면 이게 점점 강해지면서 공고화되고 최적화되죠. 네.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새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쉬워지고 그리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네.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죠.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 효과고 뉴로피드백 효과는 신경망을 발달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뉴로피드백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뉴로피드백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병원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이고 고통과 부작용이 전혀 없고 재미있게 치료 과정 참여할 수 있고 약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알아볼 프로그램은 요 브링크 홈 프로그램 중에 브린트 1단계, 브린트 2단계인데 오늘은 브린트 2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뉴로하모니가 뇌를 바꾸는지 기본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뉴로하모니는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뇌가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죠. 그렇죠? 왼쪽 뇌, 오른쪽 뇌 다르고 왼쪽에 앞에 전두엽 다르고 그렇죠? 오른쪽에 전두엽도 다르고 부위별로 기능이 다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는 신경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로 상이는 세포들끼리는 해당 작업을 할 때 동시에 발화하게 됩니다. 동시에 발화한다는 것이 뇌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파, 우리 뉴로하모니 훈련할 때 땡땡 소리가 납니다. 그 땡 소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뇌파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주의력이다. 주의력은 보통 전두엽과 부정엽, 전두엽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부정엽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들끼리 주의력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끼리 동시에 활화, 뇌파가 발생하면 땡 소리가 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듯이 우리 뇌에도 수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뇌 세포들이 주의력이라는 동시에 주의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동시에 발화할 때 땡소리가 나는 거죠. 저는 이 땡소리를 기적의 주파수라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전두엽이 뇌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뇌의 특정 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발달시키는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거를 작업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파 훈련, 뉴로피드백 훈련 플러스 작업.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서 주의력 작업할 수도 있고 기억력 작업을 할 수가 있고 명상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완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해마를 발달시키겠다면 해마를 발달시키겠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돼요? 저희 뉴로하모니의 기억력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뉴로 피드백 플러스 기억력 훈련, 기억력 작업. 그래서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이고 뇌가 부위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정엽을 발달시키겠다. 내가 측두엽을 발달시키겠다. 내가 연수, 시상하부 이런 각 부위를 발달시키겠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설정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이유가 뇌가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고 저희 뉴로하모니는 뇌의 부위별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위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것을 작업 기반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뇌파 조절과 함께
작업 기반 뇌 훈련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뇌파를 조절한다 했을 때 휴식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주의력 모드가 있고, 집중력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 모드를 선택했을 때 세포와 신경망이 다르고, 주의력을 선택했을 때 주의력 작업에 참여하는 세포와 신경망이 또 차이가 있고, 집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떤 뇌신경망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뇌의 특정 신경회로를 선택적으로 발달시킬 수가 있다. 신경회로를 활용해서 전두엽의 훈련만으로 뇌의 전체적 훈련이 가능하다. 왜? 뇌는 전두엽과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 알파파가 사용되는 알파파를 훈련할 때 참여하는 신경 회로와 신경세포가 따로 있고, 그렇죠? 주의력 따로 있고 집중력 따로 있습니다. 또한 각 주의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해마면 기억력, 공간 지각이면 부정력, 흑두엽과 두정엽과 건두엽이면 집중력, 뇌 전체 활력성을 높이겠다면 A완. 그래서 선택적으로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신의 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망 발달로 부피상의 특정 위치에 습습점을 부착하여 훈련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특정 위치만 하게 되면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좋아지겠죠. 하지만 전두엽에서, 전두엽에서 훈련시키면 전두엽과 모든 뇌의 부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뇌신경 발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훈련을 해봤을 때 보강장애가 좋아지는 사례를 보면 우리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뇌의 국내 그 아주 밑에 있는 부위에 연수라는 부분입니다. 그 연수, 전두엽과 전두엽이 이마에 있는데 뇌간에 연수까지 연결돼 있다? 엄청난 광범위한 부위까지 신경망이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훈련했을 때 전두엽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조절이 되는, 그러면서 그 공황장애의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점점 심장이 안 뛰는 그런 엄청난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전두엽이 뇌를 전체를 통괄하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로피어 훈련은 단기적으로 점화 효과를 통해 집중력이나 심신 안정도와 같은 뇌 상태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냅스 연결성을 강화해서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도할 수가 있다. 예.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의 글입니다. 이 뉴럴링크라는 책에서 제가 따왔고요. 핵심이 뭐냐?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쟤는 안 돼. 쟤는 원래 그래. 쟤는 뭐 되겠어? 같은 한계를 짓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왜? 뇌는 수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스승을 만나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다. 왜? 뇌는 변하니까. 그리고 우리 뉴로피드백은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뇌과학입니다. 작업 기반, 그 다음에 뇌파 조절법 결합을 좀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AI 인공지능 자동 뇌파 조절 기법입니다.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뇌파 조건을 점검합니다. 임계값이라는 것은
뇌파 조절을 위한 기준값을 의미하죠. 뇌파는 계속 변합니다.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이 피드백에 의해 뇌파는 특정 상태로 유도되어 변하게 됩니다. 근데 뇌는 변하는데, 뇌는 변하는데 자극은 똑같다? 예. 뇌는 변하는데 기준값은 똑같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저한테 이제 많이 하는 질문이 MC 스퀘어입니다. 근데 MC 스퀘어는 뇌파가 변하든 말든 관심이 없죠. 그냥 기준값만 막 몰아줍니다. 그냥 9Hz리듬, 띠리릭 이거 막 계속 안내해 주죠. 하지만 뇌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뇌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실시간 개인 맞춤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파를 측정하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뇌, 그 무엇도 아닌 나의 뇌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AI 인공지능이 목표 뇌파 패턴을 이제 읽어버리죠. 그래서 짱 빠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뇌파 조절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뉴로하모니와 다른 뇌훈련, 건강식품, 다른 프로그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AI, 실시간, 개인 맞춤이라는 겁니다. 그 개인 한 명 한 명의 그 실시간으로 그 뇌에 맞추어서 좋은 뇌파는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줄여주는 그게 진정한 훈련이지. 그냥 우리 모든 뇌는 똑같다. 이것만 먹으면 우리 된다. 자, 우리 같이 그림 그려보자. 안 됩니다. 너무 뇌를 단순하게 보는 거죠.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듣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DTC라고 하죠. 다이나믹 스트레스 컨트롤 기법에서는 개발진인데요. 저희 박병훈 박사님이십니다. 2016년에 알키즈 후라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파나톡스 CEO로 지금 계시고요. 그다음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십니다. 하드웨어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저희 연구진 저희 이사님이십니다. 서울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님이 올해부터 오셔서 같이 하드웨어 쪽, 그다음에 의료기 계속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뉴로하모니는 아시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서울대, 한양대, 키스트의 모든 과학 기술이 뉴로하모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 사범대학교에서 뉴로하모니로 학습자 개인별로 정보 처리, 사고 활동 및 인지 양식에 대해서 두뇌 반구 기능과 뇌신경 리듬을 평가하는데 뉴로하모니가 유용하다라는 논문을 내고요. 또 서울대학교에서
양궁 선수들, 네, 양궁 경기 수행력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 내면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그다음 고대 심리학과에서는 한 달 실험 결과 뉴로하모니 뉴로피드 시스템을 사용한 실험자 집단이 판단력과 집중력 향상에 큰 효과를 보였다. 고대에서 발표를 하고요. 또 고대에서 주의력과 학습력 향상, 또 한번 좋아진 뇌는 지속적으로 능력이 유지되었다는 논문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뉴로하모니 IQ 향상 사례인데요. 네, 천안 젤라 유치원에서 한 4월에서 10월까지 해당 20분씩 90분 훈련을 했는데 30% 정도가 영재 판정을 받았고 이어서 쭉 1년 정도 진행하면서 예, 1,000원 영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대성공으로 끝났죠. 현재 저희가 어, 올해 2,000명 정도 유치원 아이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인재 양성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톡스라도 해야 한다. 빈박감, 그 다음에 사명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큰 돈, 뭐, 수익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생각해서 유치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 2,000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027년에는 10,000명으로 끌어올려서 정말 어떤 교육계에 큰 혁명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능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엠백이 있고 D2가 있고 멘탈 로테이션, 포인트 오브 뷰, 메모박스, 스트롭인데 오늘은 이제 시간상 엠백하고 D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백과 D2, 네, 요 관련된 뇌 부위들이 쪽 부위들입니다. 네, 대외측 전 전두엽, 작업 기억, 주의 집중, 계획과 실행, 목표 지향, 시뮬레이션 충동 조절, 중독 방지, 조절감이 높을 때 우울, 불안이 적어지는 요 전두엽. 이 부위가 잘 안 되면, 그쵸. 네, 이거 전체로 다 뇌 부위는 잃지 않겠습니다. 측좌해, 조절 의사결정, 충동 조절 가치 판단하는 문화 전두엽, 정서적인 반응, 예, 공감 동정 수치의 복내측 전 전두엽. 그다음에 기저해, 전측 대상의 대상에, 네, 이쪽 부위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잘 돼야 학습 능력을 올릴 수가 있다. 결국 수능이나 고시나 시험이라는 것은 암기를 넘어서 결국은 뇌의 종합적인 조절 능력 싸움입니다. 뇌 신경망이 잘 연결되었을 때 각 부위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으며 최적의 결론을 내립니다. 즉 신경망, 배회측 전 전두엽, 대상해 여기에서 전략적 사고와 오류를 수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킬러 문항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존 지식을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작업 기억의 극대화, 또한 실수를 빠르게 인지하고 수정하는 메타인지 능력 향상이 뇌의 요 부위에 있습니다. 만화 전두엽과 복내측 전전두엽, 멘탈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실험 불안을 조절하고 모의고사 성적을 일회일비하지 않는 강력한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네. 시험 못 봤다고 막 울고 좌절하고 이런 아이들은 결국 변화 전두엽과 복내측 전 전두엽의 신경망이 부족하다. 기저핵, 측좌핵, 지속적인 동기부여, 예, 공부를 보상으로 인식하게 돼서 도파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장기전에 수능 준비에 지치지 않는 학습 의지는 예, 기저핵과 측좌핵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망이 잘 연결된 사람의 뇌파 특성은 안정된 SMR파, 긴장하지 않으면서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는 깨어있는 평온한 상태 유지하고 효율적인 저페타파, 논리적 사고와 문제풀이를 할 때
과도한 에너지 소모 없이 몰입이 되고요. 억제된 델타 세타, 졸음이 없어지고요. 좌운의 균형, 좌측의 논리력과 우뇌의 직관력이 조화, 이루어서 창의력이 높은 상태가, 네, 신경망이 잘 연결된 사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경망 연결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문제냐? 네, 브레인 포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래서 배회측 기능이 저하됐다. 아는 문제도 실수하는 아이들. 글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대상해와 측자의 조절이 실패했을 경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등 즉각적 보상에 쉽게 빠져 공부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다음, 기저회의 과할성 또는 저하, 만성적인 불안, 호조함,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대비 효율이 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르하모니 훈련을 통해서 신경망을 재배선, 신경망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뇌파를 쾌적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조절 지수를 향상시켜야 한다. 수능은 결국은 뇌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네.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네, 상행주의, 하행자발적주의인데 시각적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 선생님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아이들이 ADHD입니다. 네, 상행주의. 하행주의는 시각적, 청각, 촉각적 정보가 들어왔지만 우리 뇌 안에서 연결이 안 되거나 확성이 유지 안 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게 되죠. 그걸 ADD라고 합니다. 네. 겉모습은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하나 성적은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부 하행, 자발적 주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여기 D2입니다. D2. 네. D2 훈련입니다. D2는 주의력 훈련입니다. 주의력. 상행주의, 하행주의. 주의라는 말이 선택이거든요. 선택. 선택 능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성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우리 브림트에서 D2 훈련을 진행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방향 선택형 주의력입니다.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D하고 점이 두 개냐 주는 거죠. 네, D2 맞죠? 네. D하고 점이 두 개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이것도 맞죠? 네. 맞죠? 여기 X를 안 눌러서 그렇습니다. 네. 방향 선택 보시면은 가리키는 방향,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D하고 점이 두 개가 있냐 하면은 맞다면 O를 누르는 겁니다. 네. 이 방향 선택형 주의력은 시각적 노이즈 사이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방향 지시에 따라 반응해야 하므로 다음 영역들이 집중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첫 번째가 배회측 전두엽입니다. 화살표 방향의 문자를 확인하되 점이 두 개인 것만 골라낸다. 복잡한 작업 기억과 실행 제어를 담당합니다. 수능 지문처럼 복잡한 정보에서 핵심을 추려내어 예, 추려내는 능력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배회측 전천두엽. 그다음 후두엽과 시각피질, DPQB의 미세한 모양 차이와 점의 위치를 빠르게 스캔해서 식별하는 시각적 선별 능력을 강화시키고 교정력, 화면상 공간적 위치, 좌우, 화살표 방향 정보를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공간을 인지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 전측 대상해, 점이 한 개이거나 점이 세 개, 방해 자극이 나타났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을 억제하는 충동 조절 능력, 오류 모니터링 역할을 전측 대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수많은 정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P, Q, B처럼 헷갈리기 쉬운 자극 사이에서 실수를 줄이는 정교한 뇌회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실수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처리 속도의 가속화, 뇌신경과의 연결이 단단해지면서 정보가 입력되어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되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더 빠르고 덜 힘들게 풀게 됩니다. 덜 힘들게 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는 분산 선택형 주력입니다. 분산. 네. 첫 번째는 4 곱하기 4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빨리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빨리 찾는 겁니다. 요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4 곱하기 4. 예, 네 줄, 네 줄. 4 곱하기 4를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이 보통 아이들이 되게 쉽게 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단계 올려서 6 곱하기 6으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양과 똑같은 것을 빨리 찾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4 곱하기 4 쉬운 아이들은 바로 6 곱하기 6으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반복하게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합니다. 6 곱하기 6에서 8 곱하기 8로 갈 수가 있고 다음 최고 단계인 10 곱하기 10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빨리 똑같은 걸 찾는 건데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10 곱하기 10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 D2를 훈련할 때 참여하는 뇌 영역의 신경망이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의 공간적 주의력과 억제 통제력을 동시에 단련하고 주요 활성화 부위는 전두엽, 네. 아주 많은 정보를 억제하고 필요한 것만 골라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의 실행 제어 기능이 크게 강화됩니다. 부정역, 시각적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간적으로 빠르게 스캔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부정엽의 인지 정도가 정교해지고요. 안와 전두 피질, 오답을 피하고 정답을 골라내는 과정에서 승동성을 조절하고 정확도를 유지하는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학습 능력 효과는 시각적 틈색 능력, 네. 시험지나 교재에서 방대한 정보를 훑어낼 때 핵심 키워드나 수식을 누락하지 않고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그다음 작업 기억 용량 확대. 10 곱하기 10 환경에서 차지할 대상과 이미 훑어본 위치를 동시에 기억해야 하므로 복잡한 수학풀이 과정이나 긴 지문을 읽을 때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실수 방지 및 정밀도 향상. 분산된 자극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는 훈련입니다. 분산된 자극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는 훈련. 그래서 끝까지 정확하게 읽고 실수를 틀리는 비율을 현격하게 줄여줍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지구력. 네.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를 확장하면서 뇌가 고도의 집중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뇌의 스태미나를 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팁인데 8 곱하기 8 이상으로 넘어갈 때 뇌가 상당한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지속하면 뇌의 신경 활성에 의해 훨씬 넓은 영역을 한눈에 인지하는 통찰적 시야를 갖게 됩니다. 독서 속도가 느리거나 시험에서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리는 경우,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 기억력 훈련입니다. 이거는 이제 1단계에 있죠. 뉴로 헬스에도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옵니다. 네, 나오면
바로 문제를 풀지 말고 머릿속에 3초 정도를 넣으십시오. 네. 다시 하나, 두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눈을 딱 감고 3초 정도 머릿속에 계속 해마에 넣는 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꺼내서 나왔던 순서대로 예, 해주면 됩니다. 세 개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뇌에다 넣고 3초에서 5초 정도 눈을 딱 감고 그 사진을 계속 머릿속에 띄워 놓습니다. 5초 정도 지나면은 눈을 뜨고 나왔던 것을 순서대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4개, 둘, 셋, 넷. 그러면 사진 딱 찍고 뇌에다 넣은 다음에 5초 눈을 딱 감고 해마에 넣은 다음에 계속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인출, 꺼내는 작업. 이 신경회로를 계속 강화시키는 겁니다. 3에서 5초간 의도적으로 유지를 하는 과정은 해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지적 용량을 최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정답, 예, 색깔대로 그냥 색깔 보고 그냥 맞추시는 분들은 반사. 근데 하지 마십시오. 고스톱 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런 뇌파 훈련 안 됩니다. 기억력 훈련 안 됩니다. 3초, 5초의 지연 시간을 갖는 것은 뇌가 그 정보를 단기 기억 창구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는 시도입니다. 해마는 들어온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대뇌 피질로 보낼지 결정하는 정거장입니다. 5초간 정보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해마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시냅스, 보소성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을 담아두는 용량, 그릇 자체가 효율적으로 변하고요. 나중에는 해마의 길이까지 변하면서 해마가 커집니다. 전두엽과 해마의 협응, 정보를 3초, 5초 동안 머릿속에 띄워넣는 동안 대외 측 전두엽은 해마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때 컴퓨터의 램 용량을 늘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순히 기억을 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해마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기억해야 해라는 의도적 인지적 부하를 5초가 주는 과정은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뉴런이 새로 생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뉴런과의 연결입니다. 이 지연 시간 동안 뇌는 정보를 고정하기 위해 신경회를 좀 더 촘촘하게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9개가 나오면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죠. 내 눈에서 10초, 15초 정도 있었던 것을 전부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내는 그 능력. 즉, 학생들이 책을 읽고 뇌에다 넣었다가 한 5초 정도 지난 후에도 바로 다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 뇌를 만드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초, 5초 동안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진 찍듯이 이미지화해서 해마의 우측 영역을 더 강하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네. 그다음 N백입니다. N백, 3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전 거와 같냐 다르냐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전. 네. 3백 선택하고
인터벌을 2초로 했습니다.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네. 네모 나왔죠? 별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합니까? 네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하고 같아야죠. 네모가 나와야죠. 그러면 세모가 나왔으니까 X. 그렇죠? 그 다음 뭐가 나오니까?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을 기존에 나왔던 것은 계속 기억해야 하고 예,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오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계속 점검해 가면서 맞추는 겁니다. 네. 요 엠백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작업 기억 최강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지능을 높이는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엠백 훈련 시 발달한 핵심 영역은 계획측 전 전두엽, 그 다음에 교정역, 변측 대상해입니다. 계획측 전두엽이 어떻게 좋아지는가? N번째 전의 정보를 계속 머릿속에 유지하고 새로운 자극이 올 때마다 이전 데이터를 지우고 업데이트하는 고도의 실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력, 제시된 도형과 숫자의 공간적 위치, 형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측 대상에 정답과 오답을 판별하며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모니터링하는 부분, 전측 대상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엠백 훈련할 때 상당히 연관이 있다. 학습 능력과의 관계는 복합 독해력, 긴 문장을 읽을 때 앞부분의 내용을 잊지 않고 뒷부분과 연결해서 글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수학 논리 추론, 여러 단계의 수식을 머릿속에 띄워놓고 순차적으로 계산하거나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가진 문제를 풀 때 사고가 엉키지 않게 합니다. 계속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정보하고 맞냐 다르냐를 계속 맞춰가면서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계속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 잊지 않고 연결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유동지능 향상.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수적 지능인 유동지능을 높여주는 유일한 훈련법으로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예방.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하는 능력이 생겨서 공부할 때 잡념이 줄어들고 몰입도가 깊어집니다. 예, 누르하모니 시너지 효과 했을 때 누르하모니 하게 되면 역시 뇌파가 최적화되고 뇌 신경망이 가속되면서 좀 더 빠르고 예, 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행 능력까지 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수능 기출문제하고 연결시켜 봤습니다. 네. 수능 기출 언어유형 문제 중에 우리 정의성 시인의 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프린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럼 이 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뇌에 어떤 영역이 어떻게 잘 되어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까? 정의성 시인의 전문강의 삽을 싣고는 노동의 비애와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감성적 공감과 이성적 분석이 동시에 필요한데 뉴로하모니의 각 훈련이 우리 뇌의 어떤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아와 나이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치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수미상관 방법을 통해 부수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 3번 명령형 문장을 통해 화자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번 서류적 표현을 통해 화자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5번 풍자의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문학적 표현 기법, 시구의 반복, 수미상관, 명령의 문장 등이 실제 그 시에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제와 정합성을 갖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형식 내용의 복합 인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뇌 어떤 부위가 연결되는가? 뇌 영역, 전두엽과 하두정엽, 선택지에 나온 명령형 문장이나 수미 상관에는 목표 데이터를 쉬 본문이라는 방대한 자극 적자 속에서 순식간에 찾아내는 스캔 능력을 담당합니다. 신경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선지 1번에서 5번 문제를 풀 때 본문에서 시선이 옮겨가며 정답 여부를 확인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하전두위에서 언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좌뇌의 브로카 영역 인근에 있고요. 반복이라는 말과 서리적 표현이라는 말, 홍자라는 추상적 언어 개념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는 문장을 봤을 때 이것이 단순한 의문문이 아니라 서류적 표현이라고 코드로 즉각 변환하여 선택지 4번과 대조하는 것이 우리 뇌의 하전두엽, 하전두의 이쪽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작업기억 신경막 N백 훈련을 단련되는 곳이 예, 이쪽 전두엽과 해마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을 판단할 때 통자의 방식이라는 개념과 현실 비판이라는 주제를 동시에 뇌의 램 임시 저장고에 띄워놓고 본문의 맥락과 충돌이 없는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방금 읽은 선지가 뭐였지 하거나 시의 앞부분 내용을 잊어버려 다시 읽는 인지적 낭비를 막아주게 됩니다. 다음 뇌량 부분입니다. 좌운의 통합. 시의 사전적 의미, 좌뇌와 시의 전체적 분위기, 화자의 정서, 운해를 통합하는 부분. 2번, 수미상관을 찾을 때 단순히 글자의 모양, 좌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구조적 안정감, 운해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판단하는 부분이 좌운해가 동시에 통합이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선지를 분석할 때 식구 반복, 수미상관 찾기, 필요한 뇌의 기능은 시각적 탐색과 정밀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뇌 뉴로하모니 훈련은 D2의 분산 선택형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명령형 서리적 표현 분석은 언어적 풀이 논리 부분인데 이 뉴로하모니의 좌운의 균형 훈련과 훈련하게 되면 언어적 논리 및 추론 부분이 좋아지게 되고 형식과 의미 간의 정합성 판단은 다중 정보의 동시 처리 부분입니다. 이쪽은 N백 기억력 훈련, 시험 시간 내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 조절 및 몰입 부분이고 이것은 뉴로하모니의 호흡, 뇌이완, 영상 훈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내가 읽은 상적 언어를 시각적 근거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매칭하는가 했을 때 결국은 결국은 뇌에 뉴런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D2나 MBA 훈련할 때 이런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가를 감상한 의견을 적절하지 않은 것.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문제. 국어 문학 문제는 텍스트의 맥락을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비판적으로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맥락을 파악하는 부분이 어디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는 뇌 영역,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추론해야 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 좌측 전두엽. 네. 그래 논리 구조 파악하고 선택지의 본문 보기를 대조하면서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 기억과 비판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다음 축두엽. 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암담한 일상, 무력감 같은 추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 우측 전두엽과 정서 영역. 예. 화자의 슬픈 고단함은 정서 영역이죠. 그래서 우측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해. 예. 대상에는 정답이 아닌 것을 걸러내고 정답에 집중하는.
이쪽 영역이 이 문제를 풀 때 잘 신경망이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훈련들입니다. 네. 누르하모니 훈련 적용시킨다. 주의력 훈련, D2나 주의력 훈련, 문장 사이의 미묘한 논리적 차이를 놓치지 않고 예, 계속 집중력의 지속성을 길러주는 문제. 산만한 뇌파를 억제해서 긴 지문을 끝까지 읽는 인내력을 높이는 것이 주의력 훈련이고요. 내의완 훈련은 과도한 긴장은 사고를 경직시킵니다. 그래서 알파파를 활성화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문학 작품 속 화자의 정서에 더 깊이 공감하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내이완 훈련입니다. 자운의 균형 훈련, 좌뇌의 논리 분석력과 우뇌의 이미지, 정서 통합 능력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경우 국어 문제풀이에 최적화가 됩니다. 특히 언어하고 감정의 맥락을 빠르게 연결시킬 때 자운의 균형 훈련이 필요하고요. 다음 집중력 훈련은 네, 몰입 상태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수능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최고 난도 문제. 전설적인 문제. 2019년도 수능 국어 31번입니다. 수험생들이 문제 풀다 페이스를 잃어버렸다. 단순히 독해력을 넘어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인 문제였다. 네.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혀가 꼬일 정도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이 문제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 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그런 구 껍질들이 구의 중심 영 주위의 반지름을 달리하며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 구를 이룬다. 이때 부피 요소는 그것의 부피와 밀도를 곱한 값을 질량으로 갖는 질점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적 피를 당기는 만류 인력의 총합은 그 구 껍질과 동일한 질량을 갖는 질점이 그 구 껍질의 중심 O에서 피를 당기는 만류력과 같다. 구 껍질. 뭐 어마어마한 용어들이 나오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우리가 풀 때 분산 선택형 D2 훈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힘, 여기서 질적, 부피, 밀도, 거리의 제곱 등 수많은 예,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딱, 딱, 딱 선별하는 그 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10 곱하기 10 격자에서 수많은 방해 작을 뚫고 목표를 찾아내는 지문 속에 복잡한 수식과 개념들 사이에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핵심 단어만 칼같이 골라내는 시각적 선택 능력이 바로 분산 선택형 훈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어쩌고 거리가 어쩌고 하며 글자에 매몰됩니다. 그 제가 읽을 때도 이런 뭐 문제가 나오는데 읽다가 이게 무슨 글인가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산 선택형 훈련에 훈련된 뇌는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좌표 찍듯 예, 대조해서 딴 사람보다 90배 더 빠르게 예, 일같이 딱딱딱 찾아내는 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엠백입니다. 엠백은 지문 앞쪽에 이게 작업 경력이죠. 엠백은 지문 앞쪽에 질점의 정의를 기억한 채로 뒤쪽에 구각정리 수식에 대입하여 추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읽었던 내용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잊지 않고 새로운 내용을 계속 읽어내면서 연결시키고 추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엠백 훈련할 때 계속 머릿속에 좋은 정보들을 유지를 해야죠. 근데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면 비교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 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문 앞부분의 정보를 머릿속에 띄워놓은 상태로 뒷부분의 복잡한 논리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학생들이 수식을 보다가 앞에 내용이 뭐였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시간, 역주행이죠. 하지만 엠백 훈련을 하게 되면 앞에 전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지적 버티기가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등의 미세한 텍스트 함정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정밀도, 이런 능력이 좋아지는 게 D2 훈련이고요. 엠백은 지문을 계속 읽으면서 지문의 원리, 또 보기가 주어집니다. 보기의 상황, 그다음에 문제를 읽을 때 1, 2, 3, 4, 5 선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동시에 띄우고 처리하는 능력, 이게 엠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D2, 엠백 훈련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좁은 뇌의 대역폭을 엄청 큰, 그러니까 뇌를 업그레이드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뇌에 처리 용량 과부하 걸려 문제를 못 풀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사례, 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휴식, 주의, 집중력 12, 13, 7이었는데 주의력이 26점으로 집중력이 24점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주의 집중이 좋아지고 의욕이 높아지고 몰입력이 높아졌다는 초등학생 사례. 중학생들 중학교 2학년 되면 이제 뭐 이렇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서가 벌써 절치 우측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우측이 이렇게 강하면 희낙낙거리고 까불고 이러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줄어들고 자기 조절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맞춰지면서 불안정이 개선됩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중이 향상되게 되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볼 수가 있다. 고2 학생 뇌의 산만도 움직임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졸지 않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그 뇌파 훈련하는 곳인데, 이렇게 무슨 훈련을 하냐? 건양대 의대 합격한 했던 그 코스를 보겠습니다. 유럽대 수험생 코스인데 집중력 향상, 시험 불안에서 수면 조절, 단기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에서 직관력 향상 코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공부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줘야 한다. 뇌에 대한 검증 사례들, 제가 서울대도 말씀드렸고 고대도 말씀드렸고, 이번엔 일본 도쿄대학입니다. 도쿄대학에서 뉴로하모니를 9개월간 검증하면서 학생 성적이 90% 이상 성적이 향상돼 있고 공부 시간은 줄어들었고 IQ는 전원 성적이 향상됐다 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는 내용으로 발표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대학 도쿄대학 뇌과학부에서 뉴로하모니를 검증해서 발표했고요. 이제 홍콩 과기대에서 뉴로하모니 학습 향상 사례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2만 명이 뉴로하모니로 뇌파를 측정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버드 집중력 수업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냐 해서 하버드대 교육 전문가들이 3년 동안 하버드대생 수백 명을 인터뷰해 공통점을 찾았는데 6가지를 찾습니다. 6가지. ME 모델. 무아지경에 빠지는 모델 해서 첫 번째가 감정, 두 번째가 효율, 세 번째가 에너지, 네 번째가 방해요소 제거, 다섯 번째가 뉴로 피드백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 학생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집중력, 키우는 것은 키우는 것 중에 뇌파 훈련이 들어가 있다. 우리도 해야 한다. 왜 그들만의 리그인가? 예, 그 양궁 국가대표 인도에서 지금 우리 인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럴 수가 한국 양궁 인도에 패했다. 인도 컴파운드 금메달 5개 싹쓸이. 예. 2023년도에 이제 이제 인도가 한국 양궁을 이기게 됐고요. 2025년도에도 아시아 챔피언 양궁 대회에서 인도가 한국을 앞서는 경기력으로 마무리됐다 했는데, 인도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집중력, 주의력, 이런 그다음에 스트레스, 감정 조절, 이런 것을 저희 뉴로 하모니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정말
전문 영역, 최고의 능력을 펼쳐야 하는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이 뇌파위원회 아니고 대중화시켜야 한다. 네. 유치원 저희가 2천 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만 명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좀 더 많은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여러분의 동료들, 부모님들이 같이 하면서 정말 원하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2026, 27, 28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뇌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우측으로만 생각하니 너무 감정적으로 되고 그러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좌우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따로따로 생각하게 되고 조절 능력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뇌를 왼쪽의 뇌로 만들어주면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네. 저 뇌파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인간의 최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즉 피크 퍼포먼스 최고의 절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인간의 재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부정적인 현재의 자기 방식으로 벗어나 내면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는 게 바로 뇌파 훈련입니다. 기업 임원, 운동선수, 연주가, 연예인 등 업무 수행을 최고도로 유지, 향상시켜야 하는 경우에 효과적이지만 이런 특정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행 능력을 최고조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누구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점점 제가 그 각 영역별로 학습 영역별로 좀 그 우리 느로하모니 프로그램하고 뇌파 분석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